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스템의 분석, 예측, 최적화의 개념과 예측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최적화의 개념과 최적화에 대한 정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최적화 문제를 중학교에서부터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최적화 문제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주로 1차 함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차 함수 이상 되는 함수들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를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서는 한 가지 최저화 문제의 LP라고 해서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공통점은 우선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함수를, 이게 나중에 목적 함수라고 하죠. 이걸 정의하게 되고 그 함수에 포함된 변수들의 제약 조건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함수가 2x 플러스 1이고 x의 범위가 1에서 5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 그림을 통해서 실제 최적화의 해 x는 1하고 5 사이에 최대값이 되는 점에서 fx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가 5일 때 실제 fx에 x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의 최대값인 fx가 1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최대화하고자 하는 함수 자체가 2차 함수로 되는 게 중학교와 달라집니다. 이때 제약 조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로 둘 수가 있는데, 단지 중학교와 다른 점은 실제 최대값이 일어나는 x 솔루션을 여기에서는 미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생기기 때문에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의 값, 변곡점에 해당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우리의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행거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fx 값이 달라짐으로써 최대화가 되는 x 값을 구하는 방법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곡점을 찾는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리니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게 되면,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죠. 리니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최대화 함수 f, x1, x2, 이 경우에 두 개의 변수입니다. 이거의 관계가 선형 관계다. 다시 말하면 이 예제에서는 100x1 플러스 40x2 선형 관계죠. 개수가 a가 100이고 b가 40인 거죠. 또 x1과 x2의 제약 조건도 선형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1, x2를 가지고 fx1, x2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차수가 2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게 x1, x2, x3, x4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 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세 가지만 돼도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해법과 같이 최적화가 되는 x값 찾는 방법이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법을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 메소드를 가지고 위에 있는 제약 조건을 해석하게 되면 실제 이 x1, x2, x3, x4로 이루어진 면들 사이에 이 폴리곤의 모서리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대값은 이 폴리곤의 모서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서리 값을 전부 다 대입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찾으면 최적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는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공학과에서는 반드시 다루는 문제고 탁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실제 문제 푸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그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연료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속도와 누적 사용량을 구하라. 이건 연료 사용량이 최적화 지수가 되고요. 속도와 누적 사용량이 우리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속도를 입력을 하고 연료 사용량을 출력으로 한 모델을 구해서 우리의 솔루션 X가 얼마인지, 우리의 최적화 값, 목적함수의 값이 얼마인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값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이후에 지금 예를 들은 최적화 문제는 기존의 한 최적화 문제에서 푸는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y 이꼴 fx를 최대 혹은 최소로 하는 x값, 이것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x솔과 이때 y 최대값, y max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위에 y와 fx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시다. fx를 목적함수 혹은 비용함수라 부르고요. y를 최적화 지수라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v라고 하는 결정 변수를 여기서는 x라고 표시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x와 y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아니고 최적화 지수를 표시하기 위한 변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정 변수 x는 x1, x2에서 굉장히 값이 많겠죠. 모든 가는 입력값이 되겠고, 이 그림에서 x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변수 값이 한 개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x를 x1, x2, x3 세 개의 변수가 있고 x1은 1부터 100, x2는 0부터 1000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x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y 값도 있겠죠. x가 x1일 때 y1, x가 x2일 때 y2, x가 xn일 때 yn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겠고요. 이때 y 값을 최적화 지수라고 부르고 이때 fx를 목적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목적 함수는 위에 있는 fx를 가지고 입력 x1, x2, x3를 대입해서 대응하는 출력값을 구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xi를 입력해서 구한 fxi를 yi라고 할 때 모든 yi 중에서 제일 큰 y 값을 찾고 그때 x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적화의 실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을 반복적으로 구하면은 실제 최적화 지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값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 변수를 풀 서치 한다고 합니다. 풀 서치. 이게 100만 개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스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탐색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서 정의한 최적화에 대한 개념인데, 최적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y 이꼴 fx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xi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도대체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시스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XY 값을 가지고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y equal fx를 수식으로 표현하느냐 혹은 시뮬레이션 모델로 표현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 2번 문제는 최소의 xi를 가지고 y 맥시멈을 빨리 찾는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틀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y equal fx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xi 값을 찾아라. 그것을 이제 기호적으로 표시하면 최대화 밑에 xi 값을 적고 y equal f, x1, x2 이렇게 적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x1, x2, x3, x4 값이 모든 값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약 조건을 두게 되는데요. 그 제약 조건은 x1, x2, xn의 이 범위가 있고 또 이들 사이에 관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x1이 0부터 10까지다, x2가 뭐 1부터 5까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x1 제곱 플러스 x2는 5다, x3 플러스 x4는 뭐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것들이 관계식이 되고, 관계식을 확장하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적화 대상을 교통 시스템이라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의 틀에서 최적화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틀을 채우는 겁니다. 최적화 지수, y 값이죠. 이게 뭔지, 지수를 결정하는 변수, x1, x2, xn은 어떤 건지, 또 이 변수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 함수 f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범위와 제약 조건은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식별해야지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를 실제적으로 정형화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두 단계죠. 1단계는 최적화 문제를 정형화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정형화된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정형화한다는 것을 위해서 교통 시스템을 대상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앞 슬라이드에서 정의한 최적화 문제의 틀 속에 채워 넣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적화 지수, 변수 식별, 목적 함수 정의, 제약 조건, 이것들을 반드시 정의해야 되고, 우리의 교통 시스템의 경우에 Y라고 하는 최적화 지수는 의사결정자가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 되지만 최적화를 뭐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원을 최소화하는지 비용을 최소화하는지 여러 가지의 최적화 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 평균 대기 시간을 제일 줄이라, 시간당 교차로 통과율을 높여라, 이런 것들이 최적화 지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변수를 식별한다는 것은 교통 시스템의 경우에 신호등의 주기를 바꿀 건지, 안 그러면 주기는 고정됐는데 각 신호등의 색깔의 지속 시간을 바꿔가면서 위에서 정의한 최적화 지수를 구할 건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적화 지수는 바로 수식으로 표현되는 건지, 안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델로 표현될 건지가 남아있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x1, x2, xn은 이 값 자체가 0에서 무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x1을 무한대로 해버리면 다른 차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차선에서 파란불을 받은 차는 움직이지만 다른 차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약 조건을 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문제의 틀을 채우기 위해서는 2, 3, 4를 채우는 데 필요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실제로 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2, 3, 4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도메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 일반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목적함수를 정의한다면 3번이 목적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단계에서 최적화 문제가 잘 정의됐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푼다고 하는 것은 제약 조건 하에서 y값을 최대 혹은 최소로 하는 이 x1, x2, x3, x4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은 목적함수 y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앞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1차식일 때의 실제 y가 최대가 되는 x값 구하는 것과 2차식일 때 구하는 방법, LP 문제에서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데 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라고 하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 조건과 목적함수를 이제 가지고 실제 교통 시스템에서 x1, x2, x3, x4를 우리의 결정 변수로 하고 이 결정 변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목적함수 y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예로서 우리의 x1, x2, x3, x4를 신호등의 주기나 지속 시간이라고 하고요. y를 연료 소모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연료 소모량.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y,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연료 소모량이 x1, x2, x3, x4로 바로 닫힌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방법을 또 다르게 보면 닫힌 형태로 표현이 안 될 때는 우리는 부득불 xi 관계와 y 사이의 값을 시뮬레이션 모델 형태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닫힌 형태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최적화 문제고, 닫힌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의가 되고 나면 실제 이 솔루션 X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고, 닫힌 형태의 수식 형태의 모델에서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힐-클라임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에서는 실제 해를 완전하게 모든 X값을 다 대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사적인 최적화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런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것이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게 있겠고,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동적 최적화에서는 광학습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실세계의 최적화 문제는 대부분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인데, 그때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스토캐스틱한,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달라지는 스토캐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최적화 문제에서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문제의 개념과 정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 녹화를 보고 반복 보고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